내가 가슴이 작고 허벅지가 굵어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하게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가지방 가슴 이식을 정말 사랑하는 조영신 원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요즘 많은 병원에서 보형물 시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지방 가슴 이식술이 좋지 않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자가지방 가슴 이식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가슴에 넣는 시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900cc를 뽑아서 양쪽 가슴에 200, 200를 넣어야 되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900cc의 지방을 뽑아내야 되는 시술인 만큼 시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흡입수술을 잘 하지 못하는, 흡입수술의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는 이 시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40kg까지도 자가지방 가슴 확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흡입의 스킬이 충분하다면 자가지방 가슴 확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시술했어요. 저 원장님 한 달, 두 달이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식량이 적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을 넣고 100을 넣었어요. 그 중에 만약에 50% 생착한다면 50cc밖에 안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적은 양을 이식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느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방 이식량이 많다 하더라도 깨진 지방을 넣거나 줄기세포가 없이 지방 이식을 한다면 생착률이 적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생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100, 이 정도밖에 생착을 안 하기 때문에 확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지방 가슴 확대를요, 오랫동안 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원장님, 제가 이걸 했는데 3개월 이내 다 빠져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생착률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생착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깨지지 않는 지방을 넣어서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방은 살아있는 세포라 하더라도 줄기세포가 적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다시 넣어서 해야만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많은 양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원칙이 돼야만 생착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cc를 양쪽에 넣으면 60에서 70% 생착하기 때문에 한 번에 120에서 140cc가 생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착률은 60에서 70%,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그 정도 됩니다. 줄기세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지방 가슴 확대를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지만 줄기세포 하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가지방 가슴 확대를 하려고 뽑을 때 800을 뽑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또 뽑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방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적거나 시술에 스킬이 별로 부족하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뽑아낼 때 너무 적은 양을 뽑아내다 보니까 거기다 줄기세포까지 더 뽑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거를 꺼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닌 지방을 이식한다면 줄기세포를 섞어서 이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세포를 뽑아서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대용량 지방을 이식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100% 물어봅니다. 석회화가 생기면 유방암과 구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넣고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넣으면 석회화가 된다 하더라도 생긴 모양은 동그랗게 콩알같이 생기거든요. 그 모양을 구별 못하는 영상은 약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은 지방을 넣어가지고 이식을 한다면 그런 석회화가 생기는 것이지, 살아있는 세포를 넣고 줄기세포 혼합해서 골고루 잘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그런 석회화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가지방 가슴 확대를 했는데 가슴이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리면 딱딱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뽑을 때 지방을 깨진 지방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줄기세포가 없이 그것도 대용량으로 지방을 넣어서 살아있지 않은 세포를 이식을 한다면 당연히 딱딱해질 수 있겠죠.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른 시술이고 케이스가 적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병원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세포를 넣고 줄기세포 혼합해서 이식하고 골고루 넣는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자가지방 가슴 이식 감염이 되면 위험하죠. 뭐 보형물 같은 경우도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감염이 돼요. 그럼 보형물 빼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가지방 이식도 넣었을 때 감염이 돼요. 그럼 지방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생착도 안 될 뿐더러 실패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 환경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기 중에 세균을 죽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균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환자분의 소독이라든가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술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한다면 감염의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케이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신 분들 중에 다른 병원 수술했어요. 근데 허벅지 모양이 하였어. 울퉁불퉁해졌어. 그거 치료하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확대를 하려고 지방을 뽑았는데 뽑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방을 뽑을 때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뽑아내잖아요. 이때 지방만을 스킬풀하게 뽑아내면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 밑에 근육 사이에 지방을 뽑는 게 아니라 근육을 계속 많이 건드리게 되면 많이 멍도 들고 굉장히 통증도 있지만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무 과다하게 뽑아내서 피부하고 근육과 이렇게 눌러붙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흡입술을 술기가 부족한 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방 흡입술이 완벽하다면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형물 시술 물론 좋죠. 확대 효과는 확실합니다. 250, 220, 많게는 300cc까지 이식을, 그러니까 300cc까지의 볼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200에서 220을 넣어요. 60에서 70% 생착을 하고, 그걸 한 번 더 하면은 대략 70% 생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250 이상 가슴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에 지방이 풍부하고 몸에 있는 지방이 풍부하다면 2번 정도 시술을 한다면 안전하면서도 촉감도 좋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슴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형물만큼의 사이즈 효과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흉터 얘기 중요합니다. 제가 가슴 이식을 했는데 허벅지 흡입을 했는데 너무 흉터가 많이 생겼어요. 그거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흉터라는 건 사실은요, 의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흉터를 안 만들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할 때 보호장치를 껴가지고 흉터가 안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고 나서 빠르게 흉터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흉터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만의 개인적인 술기의 문제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흉터를 완벽하게 없애는 병원이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3회 정도 하다 보면 제가 만든 흉터를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보형물은 흉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겨드랑이 10cm, 유륜 10cm, 밑주름 10cm. 그러니까 굉장히 흉터가 더 많은 시술이죠.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흉터도 저는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흉터는 결국은 의사 선생님의 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시술을 받았어요. 효과도 없었고요. 가슴 다 작아졌고 허벅지 울퉁불퉁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지방 다 뭉쳤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의 술기의 문제입니다.
보형물 같은 경우는 심플한 시술이에요. 덩어리, 그러니까 사이즈가 감소가 전혀 없는 덩어리를 우리가 근육 밑이라든가 유선 밑에다 집어넣어서 모양을 잡는 시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술기가 훨씬 더 간단하고 문제가 생길 확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 특히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도 잘 해야 되고 또 이식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기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병원, 그런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착률이 또 떨어지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기가 어려운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결과가 좋은 병원에 가면은 절대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고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가지방 가슴 이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오셔서 그 시술을 받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허벅지를 뽑아요. 허벅지에서 900cc 두 번 뽑으면 1800cc의 허벅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굉장히 날씬해지고요. 가슴은 대략 250에서 260cc가 양쪽에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내 가슴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시크릿합니다. 그리고 허벅지까지 날씬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면 굉장히 만족하는 시술이고,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고, 그래서 제가 그 시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보형물 할까요?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을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슴이 너무 작고 없고 너무 말라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보형물 시술을 하게 되면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형물 시술을 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허벅지가 굉장히 지방이 많고 복부라든가 다른 부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 특히 줄기세포 혼합해서 이식한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시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몸과 자기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나한테 딱 맞는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쇼핑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병원에 가서 시술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지방 가슴 확대술, 특히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이식하는 시술에 대한 안 좋은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 떠도는 걸 다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 자,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시술을 하고 많은 병원에서 실패하고 오신 분들 많이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험이 많고 시술 결과가 좋은 병원에 가야만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작고 허벅지가 굵어,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하게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안녕.